이제 몇 년 후에 여기를 돌아다 본다면, 지금 이 시점을 돌아다 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질 거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합감리교단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긍지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풋스텝을 지금 내디시는 거거든요. 네. 깨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혹은 이겨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러나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름을 열어드리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긴 인내심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우리 안성주 장로님, 전국 평신도연합회 회장이신데, 그 연합회가 이제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돌아간다면. 원래 저희 네. 감리교회는 평신도 연합회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생기게 된 이유는 이번 그 동성애 문제로 생긴 교단 분리 사항을 놓고 저희가 봤을 때 목회자님들이 나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감독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교단 행태상 자기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그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평신도가 교회고 교인인데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 서부 지역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왜 급해요? 서부 지역이? 서부 지역은 그 전체가 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자체가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워싱턴, 오레곤, 하여튼 콜로라도 서쪽으로 그 웨스턴 주리스딕션이 가장 리버럴해요. 그래서 이미 감독도 레즈비언 감독이 나오셨잖아요. 콜로라도의 감독이 레즈비언이세요. 그래서 그 정도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처럼 트래디셔널 생각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에 있는 평신도들, 남쪽에 있는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데스퍼레트하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인 이슈는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갔고 곧 이어서 미국 전체가 각 지역별로다가 평신도 연합회가 생겼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당신이 회장을 해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가 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 내에서만 그 교인들이 친구가 됐었는데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또 스테이트 라인을 넘어서서 동부, 서부, 남부 전체가 하나로 엮여지다가 보니까 이거는 교단 분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24시간이 정말 바빠지셨겠어요. 이제는. 바쁩니다. 여행하는 대신에 이제 줌 미팅을 더 많이 하게 되셨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평신도 분들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이 어떤 때 나서지 못할 때 물론 저희들 뭐 리더들이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그런 경우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그 중심이 되는 분들은 그 교우분들입니다. 교우분들 즉 평신도 분들이 그 최종 결정의 그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총회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총회. 교회 단위에서. 교회 단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들이 물론 저희 전체 총회에서는 저희들이 대표로 나가고 또 물론 평신도 대표도 있지만 결국은 개척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는 바람직하고 또 동역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교단 분리안이 이제 교단총회에서 연합감리 교단총회에서 통과되면 네. 실제로 교회에서는 임원회를 거쳐서 교회 총회를 언제 하게 될지 네. 또 이 교단 분리안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의결 종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개최 교회의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본인이 어떤 교단에 어떤 교단에 속할 것인지를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네. 우리 교회 평신도 교우들도 한 분 한 분이 물론 그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모여져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실제로 목회자들이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특정한 인플루언스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교단과 교회의 객관적인 상황과 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역할을 또 평신도 연합회와 또 한인총회 또 한인교회 총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말씀도 나눴지만 목회자님들이 감독 체제도 있고 하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쭙게 됩니다. 한인 목회자님들은 대략 그 한 900여 명 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 혹은 외국 타 민족들을 네, 섬기는 또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따로 계셔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 혹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그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 그 관계나 혹은 그 한인 교회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 동성애 이슈 이것을 서로 뭐 각각 입장들이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900명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850명 정도 네.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350명 정도. 아하, 네. 예, 그렇게 되면 한 500명인데 그 중에 한 450명 정도는 이제 타인종 교회. 이제 말하자면 주로 거의 다는 이제 백인 교회 네. 이렇게 하시죠.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목회, 감독이나 감리사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이 네. 또 이제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목회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 입장이 이제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도 다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는 그 한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고루하다, 시대에 아. 뒤떨어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벌써 이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다 허용하고 했는데 이 한인 교회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그 종교적 틀 안에 뭐 너무 갇혀져 있다 또는 백인 교회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뒤떨어진다는 입장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런 네. 것들이 저희에게는 말하자면 일종의 당신들은 아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경의 그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래서 저희도 가장 저희가 크게 비난받는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사랑이 없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입장들이 이제 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인총회 그 총회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각 목회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소명 가운데 하면 서로 존중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우위에 있다든가 누군 아직 뒤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는 승리자 편에 서고 누구는 또 패배자 이런 입장이 아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 거를 좀 마음에 좀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새로운 교단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표서 뭐 한인 교회 입장을 대표해 달라 할 때 가기도 하니까 약간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뭐 그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